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을 크게 뽑아보자면 금리 수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어떠냐, 타이트하냐 아니면 루스하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인 금리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장기 모기지, 그러니까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기 자본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싸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상승 포텐셜만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대출 증가는 주택 수요, 즉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 즉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주택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크게 되고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대출을 많이 상환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 줄고 주택 공급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주택 가격 또한 하락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DTI와 LTV. 그래서 DTI는 Debt to Income. 그래서 인컴 대비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부동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론트 밸류는 담보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출 규모가 100억인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이 LTV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의 60에서 7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타이트하냐 루스하냐에 따라서 이 LTV 밸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의 금리 정책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 DTI와 LTV 같은 부동산 정책이 크게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보의 최근 들어서 인터넷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회전 속도, 정보의 플로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한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금리,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정보 플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책을 펼치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를 통한 방법하고,
이제 두 번째는 과세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와 일반적으로 과세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시장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요. 대출 규제를 통한 방법은 크게 뭐 DTI, LTV, 이런 비율을 통해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과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과세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DTI하고 LTV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면 DTI는 이제 Debt to Income의 약자고요. LTV는 이제 Loan to Valu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TI는 일반적으로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DTI는 소득과 이제 상환 원리금의 비율로 산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DTI가 40%로 DTI를 40%로 규제한다라는 말은 연봉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소득자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면 5, 4, 20,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갚는 돈이 40%,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한다라는 게 이제 DTI고요. LTV는 말 그대로 론하고 이 담보가 되는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비율로 산출한 게 LTV입니다. 그래서 LTV 60%로 규제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은행 가서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즉 10억의 60%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LTV고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크게 이제 대출 규제하고 과세,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를 이제 억제하는데, DTI하고 LTV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뉴스나 신문에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자로 이것들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TI는 부채하고 내 소득하고 비교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DTI 40%면 5천만 원 연봉 소득자면 이제 2천만 원에 원리금 소득 총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이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LTV는 론 투 밸류, 즉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의 가치와 대출 가능 금액의 가치를 비교한 것이 론 투 밸류고, LTV 60%다라는 뜻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담보로 제공했을 때 내가 대출 가능한 금액이 6억이다 라는 게 바로 LTV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대체제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서 호황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이 하락했고, 주식시장이 호황인 경우에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시중자금의 어떤 쏠림 현상이 그 가격 흐름을 뒷받침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멘텀 현상이라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에 일반적으로 자금 흐름이 오히려 더 몰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대체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시중 자금의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한쪽으로 들어가는 양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오히려 더 많이 흘러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떠올리고, 반대로 주식시장 가격은 시중자금의 흐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경향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 대체제적인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그 펀더멘탈 요인이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실적 전망이 향후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주식 가격의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부동산의 어떤 펀더멘탈 요인들, 가격 상승 요인이라든지 가격 하락 요인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요인들에 의해서 그 부동산 가격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대체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관찰한 결과를 살펴볼 때 이렇게 시중 자금의 흐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느 한쪽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대체제 관계를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체제 관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대체제적인 성향을 보인다, 경향을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